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엄동설안에도 봄은 온다며 남북관계 해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여드레 만의 모습을 드러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개발 중인 미사일 사진을 고의로 노출시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문 통일전략센터장,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어제 이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주한미군이 아닌 외부 군사력을 동원하면 굳이 우리가 한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우리 동의 없이 안 된다. 이 얘기였거든요. 좀 배치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단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분들의 맥락이 이제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죠. 예. 네, 그분들이 언급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행동을 할 때는 우리에게 사전 통보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신 거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국제적으로도 먼저 공격을 받으면 자위적인 차원에서 반격하고 응징하는 것은 허용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관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괌포의 타격을 거론하고 있고 예. 김정은이 입버릇같이 미국 본토 어디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때릴 수 있다. 예. 불바다를 만들겠다. 실제 그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이 한국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반격을 못하느냐. 그런 거는 아니겠지요. 예.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동맹국 아닙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적을 놓고 공동의 적이 동맹 한 나라를 공격하면 내가 공격당한 걸로 생각하고 함께 반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했다면 그건 우리도 바로 반격을 해야 됩니다.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얘기가 지금 우리 대통령의 그 언급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대통령도 동의를 하셔야 되겠죠. 예. 전쟁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떤 배경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동의 없는 한반도 투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묵 장군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한 부분은 그 당시에 워낙 긴장이 고조되다 보니까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킬 필요성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고 또 한반도에서는 연합작전 체제가 가동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대프콘을 향상시키고 전쟁을 위해서는 군 수뇌부, 그러니까 최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간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 거고요. 전직 연합사 사령관들의 이야기는 미국이 공격받으면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권리 측면을 갖다가 강조한 거기 때문에 대치된 기보다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양면 전술을 보이는 것 같다. 미국 내에서는 어쨌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굉장히 강화한 추가 제재를 들어가면서 동시에 어젠 또 우리를 좀 존중하기 시작했다. 상당히 많은 제스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그 자리가 이제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하는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최근에 그 화염과 분노 그런 아주 강력한 발언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8월 위기설, 전쟁설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그런 강력한 발언, 그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 예. 다시 말하면 북한이 자기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북한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새겨듣고 이제는 꼬리를 내리고 미국의 요구에 순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발언이 굉장히 효과를 얻고 있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또 공교롭게도 그때 틸러슨 장관도 이제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언급한 걸 저도 봤는데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북한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가능성을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압박의 채찍을 지금 가동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제재하고 또 세컨더리 보이콧 3자 제재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한편에서는 또 북한을 향한 공격 역량을 과시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미국은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예.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현명한 선택을 해라. 나는 당신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좀 부추겨주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엄청나게 긴장이 고조됐다가 이게 좀 유화책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뭐 물밑에서 접촉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뭐 가능성이 가시적으로 있을까요? 현재 지금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8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들의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날 그 14일 날 중국이 대북 제재 다시 발표했고 북한의 을지훈련 비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약간 톤이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령관들이 한반도에 오긴 했지만 외교적 해법을 먼저 강조를 했죠. 뭐 전략사령관이든 태평양사령관이든 외교적 해법이 안 될 경우에 군사적 옵션이다. 방점은 외교적 해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으로서도 톤다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지금 이런 차원에서 물밑에서 접촉이 서서히 개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탐색적 대화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화 국면으로 바로 가느냐? 그건 아닌 거죠. 서로 자기들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앞서 문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은 비핵화 대화로 북한이 복귀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화를 하자 이런 메시지가 오갈 건데 예. 그 과정에서 접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상황이 더 진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진전이 되지 않는다면 뭐 북한이 언제든지 앞서 나온 것처럼 뭐 새로운 계열의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가 그런 식의 추가 도발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관망을 하면서도 탐색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신 교수님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도 7월 달에 2번의 ICBM급 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목표를 뭔가 달성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는 압박과 제재가 더 강해지고 예. 미국의 반발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역시 중국도 북한이 괌 타격 이런 것들을 만약에 선제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겠다. 예. 뭐 이런 언급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추가 도발을 하자니 너무 압박이 세고 그렇다고 지금 미국의 요구대로 또 비핵화의 자리에 나가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접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과연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핵을 포기하기 위한 대화에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유의 있게 보고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쨌든 봄은 온다. 엄동설안에도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미국과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이야기가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뭐 물론 지지자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대화를 항상 해야 된다라는 그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 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네. 출범해서 100일이 지난 이후 지금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 그럼으로써 상호 선순환적인 보완이 가능하다는 그런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이제 남북관계 개선은 항상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여건이 개선돼야지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네. 그 여건이라 하면 비핵화 부분에서의 일부 진전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뭐 분위기가 약간 바뀌고 있지만 뭐 새로운 계기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흔히 정부 대 정부 간 접촉이 어려우면은 민간 기관을 활용해서 1.5 트랙 대화 같은 것을 하거나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이 그런 걸 갖다가 개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서 참석해서 남북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개시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편으로는 뭐 이렇게 특사라든가 물밑 접촉 아무튼 비핵화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그런 계기에 남북 대화 노력도 해나가는 것이 이번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명균 장관이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도 남북 대화의 수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했던 그 4가지 제안 다 무시당했고 미사일을 쏠 때마다 통미봉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도 남북 대화의 수요가 있다. 어떤 수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신 걸까요? 네, 조 장관께서 어떤 걸 염두에 둔 수요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대통령께서 언젠가 이제 봄날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계절의 순기 겨울이 가면 봄날이 온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남북 관계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여러 번 이 정부들이 바뀌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유지해오는 맥은 화해 협력 정책이거든요. 예.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화해를 바탕으로 연합과 통일로 가겠다라고 하는 큰 통일 정책의 맥락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72년 7.4 공동성명이 나오고 4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네. 수백 번의 대화를 갖고 수많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예. 남북관계 지금 경색 국면에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가진 적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아직도 그런 생각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남북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 고립됐을 때는 고립을 만회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실리 확보를 위해서 이 한미 관계를 이간시키고 남남 갈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대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아쉬우면 늘 먼저 대화하자 그랬고 대화에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합의를 다 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면 안 지켜왔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새로 개시된다면 예. 이건 진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돼야 되는데 남북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역시 북한 핵 문제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니 예.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힘을 보태서 강력하게 하고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 언제라도 문을 열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착착 해나가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과학재료 연구소를 시찰을 하면서 북극성 3형과 지금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것과 지금 화성 13형을 은근히 또 사진에 노출을 시켰거든요. 역시나 새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7월 달에 비해서 지금 약간 북한도 톤다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과정에서 자기들이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또 과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역량이 있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기죠. 따라서 이번에 그 연구소 방문한 거는 사실은 북한이 약간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이 도발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거 보여주지 않고 미사일을 쐈겠죠. 따라서 그걸 하는 대신에 이걸 보여줬다는 건 우리한테는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문 장군님께서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해야 되고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북한이 대화에 온다고 해도 그게 북한이 변했다고 이렇게 바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다는 걸 우리가 그 이면을 파악하고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예.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대화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금 당장에서는 압박인 거죠. 그리고 국제 공조. 그래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우리는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제재들, 압박 수단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면서 우리가 대화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의 모습이 사실 요즘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 8일 만에 모습을 나타내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거든요. 꽝꽝 생산해야 된다. 탄두를 꽝꽝, 이 꽝꽝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면서도 약간 우스꽝스러운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저길 방문을 했고 그걸 이제 딱 타이밍에 시간에 맞게 저걸 공개를 했어요. 예. 북한이 저걸 공개한 것이 언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방문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개한 그 시점은
미군의 주요 순회, 특히 전략사령관, 미사일 방어청장, 예. 태평양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강력한 억제력, 확장 억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과시한 직회적을 보여줬단 말이죠. 예. 우리는 모든 역량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7월 달에 2번의 ICBM급을 발사했는데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아직은 이 탄두 재진입 기술은 아직 좀 부족하다. 예. 탄두의 경량화도 아직은 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니다. 우리는 다 돼 있다. 화학재료연구소가 바로 그거 만드는 곳이거든요. 유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꽝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동 생산하듯이 예. 많이 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천 발의 미사일에 다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주 탄두 재진 그 역량을 가진 그런 탄두들을 많이 생산해라. 그리고 거기에 보여주는 그 화성 13형이라든지 북극성 3형 고초연료를 사용한 더 발전된 미사일 역량을 그렇게 과시해 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 국제사회, 당신들이 우리를 아무리 압박해도 소용없다.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한 그런 마음인데 말씀하신 대로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가능성을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압박의 채찍을 지금 가동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제재하고 또 세컨더리 보이콧 3자 제재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한편에서는 또 북한을 향한 공격 역량을 과시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미국은 북한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예.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현명한 선택을 해라. 나는 당신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좀 부추겨주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엄청나게 긴장이 고조됐다가 이게 좀 유화책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뭐 물밑에서 접촉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뭐 가능성이 가시적으로 있을까요? 현재 지금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8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가 전 중요하다. 걸 강조를 하신 거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국제적으로도 먼저 공격을 받으면 자위적인 차원에서 반격하고 응징하는 것은 허용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 네. 관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괌포의 타격을 거론하고 있고 예. 김정은이 입버릇같이 미국 본토 어디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때릴 수 있다. 예. 불바다를 만들겠다. 실제 그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이 한국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반격을 못하느냐. 그런 거는 아니겠지요. 예.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동맹국 아닙니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적을 놓고 공동의 적이 동맹 한 나라를 공격하면 내가 공격당한 걸로 생각하고 함께 반격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했다면 그건 우리도 바로 반격을 해야 됩니다.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얘기가 지금 우리 대통령 이 부분은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그 자리가 이제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연설하는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최근에 그 화염과 분노 그런 아주 강력한 발언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8월 위기설, 전쟁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그런 강력한 발언 그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 예. 다시 말하면 북한이 자기들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북한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새겨듣고 이제는 꼬리를 내리고 미국의 요구에 순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발언이 굉장히 효과를 얻고 있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또 공교롭게도 그때 틸러슨 장관도 이제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언급한 걸 저도 봤는데 예. 말미에 그런 얘기 있어요. 북한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북한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엄동설안에도 봄은 온다며 남북관계 해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여드레 만의 모습을 드러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개발 중인 미사일 사진을 고의로 노출시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문 통일전략센터장,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어제 이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주한미군이 아닌 외부 군사력을 동원하면 굳이 우리가 한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우리 동의 없이 안 된다. 이 얘기였거든요. 좀 배치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단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전체적인 그분들의 맥락이 이제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죠. 예. 네, 그분들이 언급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행동을 할 때는 우리에게 사전 통보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언급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대통령도 동의를 하셔야 되겠죠. 예. 전쟁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떤 배경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동의 없는 한반도 투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묵 장군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한 부분은 그 당시에 워낙 긴장이 고조되다 보니까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킬 필요성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고 또 한반도에서는 연합작전 체제가 가동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대프콘을 향상시키고 전쟁을 위해서는 군 수뇌부, 그러니까 최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간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강조하신 거고요. 전직 연합사 사령관들의 이야기는 미국이 공격받으면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권리 측면을 갖다가 강조한 거기 때문에 대치된 기보다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양면 전술을 보이는 것 같다. 미국 내에서는 어쨌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굉장히 강화한 추가 제재를 들어가면서 동시에 어젠 또 우리를 좀 존중하기 시작했다. 상당히 많은 제스처를 하면서